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광재 의원하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접국으로 피난 간 고려인들이 꽤 많다. 아마 도합 한 2천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저희가 그 뒤에 또 고려인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바로 인접국 폴란드까지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방금 전에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비행기에서 내리셨다면서요? 지금 막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민폐를 끼치고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네. 얼른 인터뷰하고 들어가서 쉬셔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셨어요? 고려인들은? 네, 네. 그래서 난민촌하고 고려인, 그다음에 세계 식량기구, NGO 단체, 또 한국인 사업가정 워낙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폴란드 난민촌에는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고려인이? 현재 그 폴란드에는 약 2,500명, 그 독일에 한 2,500명 정도, 5,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고려인이? 난민촌에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또 연구를 찾아 떠나시고 이 폴란드는 민가가 약 100만 명 정도의 그 난민들을 개별 집에서 전부 수용하는 아주 오픈 하트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아주 좀 보기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많이 난민촌에 있다 연구를 찾아 떠나시는 분, 지금 한국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이 약 독일, 폴란드 포함 약 1,000분 정도가 한국으로 오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독일과 폴란드에 계신 고려인 가운데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나 다른 인접국에도 꽤 많이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우크라이나 내에 한 5,000명 정도의 고려인이 아직도 계시고요. 아직 피난 못 온 고려인들이. 예, 이분들한테는 쌀이나 라면, 통조림, 견과류, 의약품 이런 걸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예. 현재 다른 나라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은 역시 인접국인 독일하고 폴란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난민촌도 방문을 하셨잖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게. 비교적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쟁의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통장을 개설해주고 50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바로 실시하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어린아이한테 제공하는 그리고 교육시설을 하는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인들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죠. 고려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인 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고려인 이분들은 우리가 연해주의 일제강점기에 피해서 연해주에 살다가 72년 전에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또 피난을 하게 됐다. 우리는 고려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조국이 도와달라.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울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눈물바다를 이뤘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국내로 귀국한 고려인 한 분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고려인 마을 또 이제 그 관계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지금 고려인 가운데 무국적자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국적자도 많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권 없는 분, 친척 서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뭐가 이 사람을 입증해줄. 그런데 혼인 신고서 이런 걸 요구하는데. 거긴 사실혼 관계는 많고 사실 그 혼인신고서를 발부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통에 누가 발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이게 모든 게 법무부 소관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현장에 파견을 하든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1,000여 분 정도를 한국으로 아예 비행기를 태워 모시고 와서 광주에 가면 이 고려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일이 좀 한 분 한 분 전부 서류를 만드는 게 맞지. 전쟁에 피난 나오신 분들한테 이 서류 가져오라 저 서류 가져오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군용기 띄워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기 전에 군용기나 전세 비행기를 해서 모시고 와야 된다. 이 고려인들의 우리 아픈 역사인데 현지에 가서 보고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거는 워낙 이 사연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해서 이 서류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이제 생계도 어렵고 비행기 표를 못 구해가지고 비행기 표 값을 NGO들이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원한다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의 국력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빨리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광주에 가면 고려인 마을에 수천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정부 대답은 들으셨어요? 저는 가기 전에 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고요. 정부하고 청와대에 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돌아와서 어제 외교부하고도 최종적으로 이 길이 가장 현실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보고서로서 좀 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고려인도 인터뷰를 했고 고려인 마을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네. 정부가 내주는 비자가 3개월짜리 비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귀국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귀국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귀국을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네. 저는 이분들의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오셨던 분들을 일정한 숙소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전부 취직까지 거의 다 시켰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요번에 약 1000분 정도가 돌아오시게 되면 이 1000분이 약 15%가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20%가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성들입니다. 그래 나머지 남성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그 바깥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을 도와했던 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대우를 하고 그분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제가 고려인한테 여쭤보니까 이 1000분 정도 중에서 한 500분 정도는 결국 전쟁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럼 이 그렇죠. 500분에 대해서 이 조국이 좀 보호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고려인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아무 연고가 없는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폴란드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빈방이나 여기에 난민들을 해서 약 100만 명 이상, 많게는 150만 정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보고서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으로 신청을 해줘야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껄핏하면 하는 얘기가 국격인데 정말로 좀 국격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그리고 할 일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구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고려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구나 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인이 4,700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의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3명밖에 없었대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